그렇게 오고 싶던 한국에 실제로 와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한국에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묶어 스카이라고 부르듯 미국의 경우 명문대를 묶어서 아이비 리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티모시 버드송 교수는 아이비 리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한국에 대한 내용이 적힌 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티모시 교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과 남과 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김정일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열어본 메일에는 한국의 역사가 반만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이념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라는 홍익인간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티모시 교수는 홍익인간의 뜻을 풀이한 메일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을 풀어서 보면 전투적인 면과 경쟁에서 이기는 성향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에서 출발했기 때문이겠죠. 다른 나라의 건국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의 국기의 의미만 보아도 연합의 상징, 왕가에 대한 충성심, 자유와 투쟁, 십자군의 상징, 분노 등이 담겨있죠. 그러나 한국의 건국 이념은 그 어떤 공격성과 전투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인류에 대한 헌신이라는 이타적인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메일을 읽어본 순간 티모시 교수는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느꼈던 커다란 충격을 다른 사람도 느끼길 바라며 자신의 대학 동기들에게 홍익인간을 설파하며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티모시의 예상대로 그의 대학 동기들도 가슴속 커다란 울림과 충격을 받고 너무 멋있는 이념이라며 자신들의 인맥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홍익인간을 알리는 이메일을 전 세계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퍼진 이메일에 홍익인간 이념에 매료된 사람들이 모여들자 티모시는 인터넷에 홍익인간 홈페이지 카페를 개설해 몇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운영자로 활동합니다. 홍익인간의 이념대로 삶을 실천하며 이를 설파하고 카페 활동을 할수록 티모시 교수는 너무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아이비리그 교수라는 삶을 접고 한국에 교수 지원을 해서 한양대 교수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가면 꼭 홍익인간 이념대로 살겠다며 다짐했던 그는 한국에 도착하고 한국 일상과 한국 사회를 경험하면서 바라본 한국은 사회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양극단으로 나누어 항상 싸우고 있고 쓰레기는 길가에 버려져 있으며 길거리에는 담배꽁초가 구석에 처박힌 채 역겨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돌에 쫓기며 돈을 쫓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한국인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겁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실망하고 다시 떠났을 텐데 티모시 교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방에 홍익인간 배지를 여러 개 달고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가지고 거리로 나와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익인간 이념을 한국 사람들에게 설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큰 덩치를 가진 푸른 눈의 외국인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에 한번 놀라고 외국인의 입에서 홍익인간 이념이 나오자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빠짐없이 티모시 교수는 거리로 나와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케이팝과 수려한 산들을 보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반대로 널려있는 담배꽁초를 보면서 한국의 초안도 봤습니다. 저는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제 정신을 청소하고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함께 청소하며 홍익인간의 정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자 거리에서 유명인사로 알려지기 시작하며 점차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을 홍익인간 정신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현재 한국 사회는 의식이 물질에 집중된 사회입니다. 낮은 의식을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문화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은 부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말이죠. 이렇게 의식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토록 홍익인간에 매료된 티모시 버드송 교수가 매우 화가 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1년에 있던 교육기법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홍익인간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인의 핵심 정신이며 심장이고 영혼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만드는 정신이자 정체성입니다.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처럼 홍익인간 이념을 그 어떤 한국 사람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끼며 사랑하고 실천하는 티모시 버드송 교수.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홍익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대한민국의 국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국보 차원을 넘어 전 세계인을 위한 철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둘째, 금이 담긴 복주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 행복과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에겐 홍익인간 철학이야말로 보물이 담긴 복주머니입니다.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 모두 각자가 1등 복권에 당첨된 최고의 행운입니다. 한국 사람이 홍익인간 정신을 제대로 깨닫고 홍익인간을 중심 철학으로 받아들이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미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강력한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5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정신은 대한민국의 중심 철학이었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이 회복되어 통일이 된다면 전 세계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단군 할아버지와 홍익인간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의 철학을 가슴에 심어둡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물질과 화려한 겉모습을 쫓으며 홍익인간 정신은 어느새 잊혀지곤 합니다. 25시라는 작품으로 2차 대전의 참혹함과 현대 문명의 어두운 면을 그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콘스탄틴 게오르규 작가는 물질 문명에 잠식당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빛을 한국이라며 홍익인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단군은 민족의 왕이며 아버지이며 주인입니다. 그가 한국 민족에게 내린 헌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홍익인간입니다. 한국인은 다른 많은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단군의 법은 5천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군의 법은 그 어떤 신앙과도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종교나 철학의 이상적인 형태로 최대한의 인간을 위한 최대한의 행복 또는 모든 인류를 위한 행복과 평화입니다.